충북 청주에 사는 최영수 씨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72살의 영수는 혼자 사는 아파트 거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 도시에서 이름난 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영수쌤이라 불리며 존경받던 시절, 그는 교단에서 20년 넘게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40대 후반 건강 문제와 교육 현장의 변화 속에서 그는 조기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을 미천 삼아 그는 학원을 차렸습니다. 수학 전문 학원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학원은 빠르게 성장했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꾸준히 재산을 불렸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시골의 토지 몇 필지, 그리고 은행에 예치된 상당한 예금. 영수는 중산층을 넘어서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학원도 정리하고 조용히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뇌경색으로 병원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웃 주민에게 빨리 발견되어 큰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후유장애로 인해 걸음이 불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평소 연락 없던 아들 재석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재석은 올해 41살입니다. 그는 몇 년 전 음식점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석은 살뜰한 척 반찬을 챙기고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정말 걱정이에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지난번 뇌경색 응급실 사건도 있고 이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묘하게 노후 관리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눈빛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걱정보다 절박함이, 효심보다 계산이 먼저였습니다. 아들 재석은 그날 저녁 단골 술집에서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한 지 벌써 4년째, 처음에는 손님도 많고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손님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대출 이자는 매달 목을 조였습니다. 재석은 이미 2차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장사 안 돼? 재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해가고 있어.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낼 판이야.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한테 도움 좀 받으면 안 돼? 재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댁에 다녀왔어. 근데 직접 돈 달라고는 못하겠더라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석은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혼자 못 사시겠더라. 슬슬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집은 어떻게 하게? 재석은 잠시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관리하게 되겠지. 그게 효율적이잖아.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골 토지, 은행 예금. 아버지가 교사 시절부터 학원 운영하며 모은 재산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며느리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재석에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양원 비용도 아버님 재산으로 충분히 커버되잖아요. 그리고 남은 건 우리가 당연히 관리해야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아버지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일이야. 그들은 이것을 효도라고 불렀고 동시에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이후 영수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공원이 아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영수는 40대 후반 교직을 그만두고 수학학원을 시작했을 때부터 돈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학원이 번창하면서 그는 꼬박꼬박 저축했고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학원 운영 5년 차에 매입한 것이었고 시골 토지는 은퇴 자금 마련 차원에서 사둔 것이었습니다. 은행 창고 직원은 오랜만에 찾아온 영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계좌 정리 좀 하려고. 노후 생활비 전용 계좌로 따로 만들고 싶어.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했고 영수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서명했습니다. 예금은 본인 외에는 누구도 인출할 수 없는 구조로 재설정되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영수는 이번에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상담했습니다. 집은 조건부 신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제 명의로 유지되고 사망 후에는 지정한 기관에 기부되도록요. 법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자녀분은 안 계십니까?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있지. 하나 있어. 그런데 내가 선택할 권리도 있지 않소?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토지 역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예약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일주일 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신이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엔 늦어.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브로셔를 여러 장 들고 왔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브로셔에는 깨끗한 시설과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도 개인실이고 간호사도 24시간 상주하고요. 며느리는 브로셔를 펼치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재석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도 아버지 혼자 계신 게 너무 걱정돼요. 만에 하나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영수는 브로셔를 받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요양원 들어가시면 이 집은 당연히 비워야 하잖아요. 관리는 저희가 대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매달 관리비도 저희가 낼게요. 재석이 덧붙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모으신 재산 잘 관리해서 아버지 노후 비용으로 쓸게요. 걱정 마세요. 그들의 말 속에는 집, 관리, 재산, 우리가 대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나도 이제 72이니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지. 며느리는 영수의 대답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석도 내심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힘든 결정 내려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영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정리할 게 좀 있어서 말이야. 재석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천천히 정리하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수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사실을. 그로부터 사흘 후 영수는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20년 넘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시 20년 넘게 학원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 그 모든 것을 그는 일주일 만에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은행 계좌는 노후 생활비 전용으로 전환되어 본인 외에는 누구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조건부 신탁 계약이 완료되어 영수 생존 시에는 본인만 거주 및 처분할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자동으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이전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시골의 토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 증여도 아니고 유언장도 아닌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된 구조였습니다. 영수는 법무사로부터 최종 서류를 건네받으며 물었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죠?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 계약은 선생님 본인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 수학 문제를 함께 풀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함께 울던 날. 영수는 학원 운영으로 바빴지만 아들만큼은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석은 자영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고 이제는 아버지를 현금 지급기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재석아. 하지만 아버지도 존엄은 지키고 싶구나. 그는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아들 재석은 요양원 계약서를 가방에 넣고 의기양양하게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음식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재산이 절실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계약서 가져왔어요. 원장님이랑도 미리 얘기 다 해놨고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대요. 재석은 계약서를 펼쳐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영수는 계약서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요양원은 가마. 재석과 며느리는 얼굴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다음 말에 그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대신 내 재산 이야기도 오늘 끝내자. 재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돈도, 땅도 이제 내 노후를 위해 쓰이거나 이미 법적으로 정리됐다. 너희가 관리할 건 아무것도 없어. 재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영수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은행 계좌는 내 생활비 전용이고 집은 조건부 신탁으로 묶였어. 토지는 사회단체에 기부 예약했고 모두 법적으로 완료된 일이야.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재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요양원 가는 날은 자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때다. 재석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계약서를 접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출금, 폐업 비용, 생활비. 아버지의 재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잃었습니다. 영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를 원망하는 건 아니다. 재석아, 내가 사업 실패해서 힘든 거 아빠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재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40대 후반에 교직 그만두고 학원 시작했어. 그때도 두려웠지. 하지만 해냈어. 너도 할 수 있어. 아버지 재산에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해. 재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갈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어. 재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와 함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켰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오래된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영수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다시 20년 넘게 학원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들 재석을 키우며 영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고 재석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를 의지처가 아닌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사람은 절박하면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존엄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낮게 독백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를 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이미 부모에게 진 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했습니다. 영수는 차를 다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하루도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언젠가 이해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영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화면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어두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공경받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